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움 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테오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앞두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바이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자, 댓글로 알테오젠 화이팅 한 번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알테오젠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변화의 흐름들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재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호재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부 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됐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급락을 보였죠. 물론 알테오젠과 비교하자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좀 분야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 부분이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기술 이전 부분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분야를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집중해 봐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호재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급락은 사실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에서 좋지만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 이전 관련해서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CDMO 관련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즉 이러한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호재 내용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이 알테오젠의 독자적인 호재가 아니라 전반적인 sek터의 흐름을 변경할 수 있는 호재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알테오젠의 상승 구도에 있어서 업사이드 구간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5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상승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알테오젠의 단독적인 호재가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 기술 이전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시장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 자, 70만 원이 아니고 이 80만 원, 90만 원 때의 업사이드 구간이 훨씬 더 높게 열리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산업 사이클, 이 섹터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 기술 이전 관련된 산업 사이클에서 어떠한 호재가 있느냐, 자, 이걸 봐야겠죠. 자, 같이 한번 기사 내용을 보시자면, 자, 지금 이 에임드 바이오라는 비상장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자, 이 청약 증거금에 올해 최대 규모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바로 이 에임드 바이오는 이미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ADC 신약 관련해서 기술 이전 내용을 체결한 기업이거든요. 이 체결한 금액 자체가 3조 원을 넘다 보니까 이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 비상장 기업이 자, 이제 드디어 이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 규모의 증거금이 몰리면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죠. ADC 신약 관련해서 독일사와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비상장 단계에서만 총 3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 이전 관련된 흐름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자,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관련해서 자,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쏘아 올렸습니까? 바로 이 올릭스가 쏘아 올렸죠. 자, 그리고 나서 ABL 바이오가 지금 조단위 기술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 에임드 바이오라는 지금 비상장 기업 중에서 3조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드디어 이 상장까지 이루어지는 이렇게 1년의 과정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집중해 봐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이고, 자,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증시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많이 해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하나하나 좀 보시자면, 자, 올릭스 흐름 보시면 지금 뭐 증시가 잠깐의 조정 구간 나왔는데도 증시 대비해서 자, 이 주가 방어율은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뭐 ABL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도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증시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으로 돌아와서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은 알테오젠의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연내 기술 이전 두 건에 대한 계약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만약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조정세라는 것은 증시 전반적인 코스닥 전반적인 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강한 사이클을 예고하고 있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의 연내 기술 이전에 대한 두 건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마련한다면 다른 섹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겠죠. 자, 왜냐하면 자,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자, 이슈가 있는 섹터들로 자금이 순간적으로 이제 밀집해서 모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기초를 바로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따상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서 사이클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연내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이 알테오젠의 업사이드 구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전에 알테오젠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을 때 사실 주가가 바로 단기적으로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과 그때 상황은 좀 다르다. 자, 왜냐하면 ABL 바이오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지금 이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렇게 전반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섹터들에 있어서 증시에 호재 내용들이 연달아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 특히나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강도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최근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도 주가에 대한 방어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호재만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증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좋은 환경을 얼마 정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연내 기술 이전 두 건에 대한 계약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바이오 사이클의 정보까지 좀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이 정보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관련해서 연내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 두 건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채널 저희밖에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내 두 건에 대한 기술 이전 내용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외신 기사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총 4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내 지금 당장 12월까지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자, 2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2건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빅파마 기업인 BMS라든지 그리고 로슈,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게 존슨앤존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BMS 그리고 왜 로슈가 가능성이 높으냐,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BMS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존 이 항암제에 있어서 자, 이 특허 연장,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이 ADC 신약 관련해서 지금 빅파마들에서 빠르게 이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임드 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ADC라든지 이중항체 부분이죠. 자, 그러면 BMS 그리고 로슈 기업들이 이 ADC 그리고 이중항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여기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현황들을 꾸준하게 추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외신 기사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자면, 자,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자, BMS 기업이 지금 이 고형암 대상으로 이중항체 부분에 있어서 ADC 신약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ADC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임상은 이 SC 제형을 제외하고 일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약품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SC 제형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임상을 이미 진행 중인 이 고형암 부분에 있어서 이 SC 제형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빠르게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기업 내에서 지금 프로젝트 진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 SC 제형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들이 다수다 보니까 기술 이전에 대해서 빠르게 계약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26년도부터 이 기존 항암제에 대한 특허 만료가 몰려있기 때문에 자, 현재 신약에 대한
대한 개발 그리고 기존 특허권에 대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SC 제형으로의 변환, 자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가장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BMS 빅파마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로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DC 신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체결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ADC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최종적인 의약품으로 출시하려고 하면 지금 SC 제형으로 대부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 지금 결국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SC 제형으로의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MS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암제에 있어서의 만료, 그리고 ADC 신약에 있어서 프로젝트, 그리고 로슈 같은 경우에는 ADC 신약에 있어서 이미 중국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체결했고 지금 라이센스라든지 결국에 릴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ADC 신약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빅파마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인 의약품으로의 출시, SC 제형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는 흐름에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협력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내용을 바이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눈에 아실 수 있게 제가 이 자료로 만들어 왔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바이오 사이클에 대한 정보까지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가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호재 내용들 그리고 언제쯤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될 수 있을지 총 정리해 놓은 자료집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자 이 자료집에는 지금 연내 2건에 대한 기술 이전 내용들 그리고 내년도 2건에 대해서 자 어떤 기업들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이 자회사와 관련해서 대규모 계약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임상에 대한 일정들, 자 특히나 N02 관련해서 학회에서 이러한 내용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학회 일정들까지 전부 다 좀 총정리해서 최신화된 내용 잡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지금 기술 이전 관련뿐만 아니고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자 외국인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이 밸류에이션 지표로 자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에 대한 예상치도 선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자료집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 특히나 언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 내용들이 어떤 학회에서 나올 수 있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소통방의 입장을 좀 강조드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현재 이 자료집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특히나 빅파마들에서 나오고 있는 외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해 드리는 게 바로 이 소통방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학회 일정에서 지금 알테오젠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포착이 되면 바로바로 실시간 소통방에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호재도 악재도 나오지 않는 현재 시기처럼 공백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매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기업들, 자 이렇게 제가 퓨처캠이라든지 이런 맥점 구간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알테오젠의 가장 중요한 호재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통방 입장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제가 가장 먼저 이 소통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이렇게 좀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과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알테오젠이라고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위치에 알테오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이 바이오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그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앞으로의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대세 상승 사이클을 눈앞에서 경험했죠. 바로 이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에 이 AI 반도체까지 이 과정에서 수백 프로 그리고 수천 프로 폭발하는 종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특히 SK 하이닉스 전 국민이 아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에서 5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사이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주식에서 차트 분석, 재무 분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건 바로 남들보다 먼저 사이클을 읽고 준비한 사람.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고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사이클의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자, 그 차이가 내년도에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완전하게 갈라놓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사이클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조단위 기술 이전입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알테오젠, 자, 이 기업들이 기술 이전 발표 이후에 보여준 이 폭발적인 주가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이 이 바이오 사이클의 초입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단위 기술 이전에서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자,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 빅파마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근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자, 조단위 계약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만이 진짜 주도주가 되겠죠. 자, ABL 바이오가 결국에 이 조단위 계약을 체결한 것도 결국에 이 항암제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조단위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시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릭스 역시 이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RNA 분야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단위 계약을 계속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부작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기술은 자, 필요한 암 조직만 정밀하게 적용하는 타겟팅 기술이거든요. 이러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바로 시총이 몇 조가 아니라 수십 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빅파마들이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입니다. 현재 노바티스는 유사한 기술로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자,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시가총액이 벌써 300조를 넘어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노바티스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고용량 투여 독성 문제, 자, 이것을 임상 단계에서 뚫어냈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최소 이 3조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기술 이전 협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이 있죠. 바로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여기서 게임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바닥에서 드디어 이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이 바닥권에서의 외국인 기관들의 강력한 매집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고작 9천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올릭스의 시가총액 거의 3조까지 육박을 했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시총 6조 원, 그리고 ABL 바이오는 시총 9조 원대입니다. 자, 이 기업이 이 라인만 따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올릭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3배, 그리고 이 리가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5배, 그리고 ABL까지 따라가게 됐을 때는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ABL 바이오와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3배, 5배로 끝나지 않고 아마 10배까지 따라가는 흐름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원래 바이오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제가 임상에 대한 이슈 파악,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파악은 사실 누구보다 빠르게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렸던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낮은 시가총액 최대 10배까지의 갭이 존재하며, 자, 그리고 이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압축된 자료집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으로 정리해 온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투자 포인트를 모른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를 우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결국에 이 사이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만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종목명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료집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종목이 바로 이 바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실시간 대응은 저희 소통방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바이오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종목 자료집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 그 링크 클릭하셔서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AI 반도체 사이클 놓치신 분들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결국에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자신의 계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사이클의 초입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